여러분, 코로나 대출이 10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원금이 연기가 됐거나 혹은 신규 대출이 나갔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신규 대출만 하더라도 거의 57조 2천억 원 가량 되고요. 만기 연장 대출이 56조 8천억 원입니다. 지금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114조인가요? 114조.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문제는요, 이 코로나 대출 100조가 제가 말씀드렸죠. 8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고. 이게 2월 7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대출을 연기해 주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2월 7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8월까지 간다 그러면 8월까지 가면 이제 6개월이 되는 거죠. 8월이 되면요. 지금 현재 대출이 이 정도니까 114조가 되니까 이게 만기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데가 겁을 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요, 지금 56조 8천억 원 만기 연장 대출 중에 39조 68.7%가 시중은행의 대출이에요. 여기가 이제 충당금도 쌓아야 되고 그에 따르는 이 연체율이 늘어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예요. 산업이나 수출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기관이 17조고요. 카드사나 저축은행도 8천억 원가량 됩니다. 자, 그러면 만기가 얼마씩이나 돌아올까? 시중은행 중에 한 시중은행의 예를 들어보면요. 매일경제에서 그 내용을 취재를 해서 내놓은 내용입니다. 8월에서 10월 만기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요 13.4% 늘어난다고 합니다. 13.4%. 지난해 같은 경우는 8월에서 10월까지가 만기 도래하는 하는 대출 금액이 12조 1,57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3조 7,703억 원이요. 7,773억 원이요. 그러면 1조 6,20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1조 6,203억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만기 연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만기 연장 굉장히 두려운 규모가 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월부터 돌아온다 그러면 경제가 그때쯤이면 좋아지면요. 만기 문제가 아니라 이자 상환 유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과연 원리금을 갚을 수 있을지 이자 상환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현장에서 보기에는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는 줄폐업을 넘어서 집단폐업을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고요. 중소기업도 지금 원청 하청 관계의 수출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또 국내 내수로 좀 좋아진다고는 하나 재와진다고 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떨어지고 나서는 다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이제 정부가 이야기할 때 대출금 만기 연장을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해줬죠. 그죠? 짧게는 3개월까지도 해줬는데 이게 이제 1년까지까지 오면 내년 2월까지 이제 계속 줄줄이 100조가 돌아오는 겁니다. 100조가. 그것도 소상공인이나 혹은 자영업자에게 대출한 거거든요. 정확한 규모는 114조예요. 114조가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 시중은행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
제2금융권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지방은행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여기에 이제 가장 충격이 따를 겁니다. 아마 여기서 버텨내지 못하면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실물경제는 그야말로 엄청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출도 내수도 그야말로 계속 나빠지는 그런 추세라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금 약발이 다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금융권이 버텨낼 수 있을지, 특히 말입니다. 제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시중은행의 만기 연장하고 신규 대출 중에서도 마찬가지 시중은행의 대출이에요. 지금 시중은행의 만기 연장은 39조지만 신규 대출도 30조가 넘지요. 이게 적지 않다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계속 감당한다고는 하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또 검토를 하고 있어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한 연장 여부와 정상화 방안 이거 금융상하고 다시 함께 의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요. 은행들에게 대손 충당금 적립을 해라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왜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 부실이 날 것을 이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시중은행들 대손 충당금 별로 안 쌓았어요. 지난 1분기만 하더라도 미국은행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을 300% 이상 쌓고요. 유럽도 적게 쌓은 곳이 145%, 160%까지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 고작 10% 쌓는데 그쳤습니다.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가 망가져서 금융위기로 갈 때 그 충격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만기 도래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미룬다 그래도요. 이건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계속 폭탄 돌리기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폭탄 돌리기가 언제 어느 때나 어딘가에 터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터졌을 때는 실제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정책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카드사나 혹은 저축은행은 8천억 원 정도 되지만 이 8천억 원도 이게 쉽지 않은 돈이에요. 이게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년 경제까지 다 망칠 수가 있고요. 이 기회에 한계 기업들은 좀 정리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도 많잖아요. 한계 기업들이 끝까지 간다, 좀비 기업들이 끝까지 간다 이것은요. 오히려 국가 재정만 축내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한계 기업을 정리하라는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연체율은 계속 쌓여가거든요. 그 연체율 자체가 아직까지는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4대 시중은행 하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이렇게 되는데요. 평균 0.31%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전달 대비했죠. 전달 대비하면 0.03% 올라가는데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융기관도요. 잠재적 부실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중은행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발생하던 부실이 내년에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충당금을 쌓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시중은행 사람들도 이미 하고 있어요. 저는 충당금을 너무 안 쌓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늦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이미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위기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위기에 대응하는 게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이 코로나 대출 자체가 전체가 114조라고 했어요. 114조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요. 이 천천히 돌아오더라도 경제가 특히 말입니다. 내수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와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대출에 정책 자금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시중은행 대출도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많이 대출한 사람이 자영업자예요. 예. 자영업자가 얼마에 563만입니다. 예. 우리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25.1%고요. 여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금 이거는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게 아마 충격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충격은 제일 먼저 닿는 데가 저는 이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호신용금고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나 지금 카드 돌려막기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게 내수가 사라져서 예, 자영업자들이 좀 예, 원리금 아니라 이자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자도 갚을 여력이 없을 경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실물경제의 2차 충격이 예, 금융위기로 그렇게 금융충격으로 금융위기까지는 좀 보지 말자고요. 금융충격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 예,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마 이게 재정에서 계속 돈을 빼왔기 때문에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만큼 우리 실물경제는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